제64회 토픽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읽기 문제 28번부터 31번 괄호에 들어갈 말 고르기 이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6, 17, 18번 그때 있었던 그 내용의 반복이에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괄호에 들어갈 말을 일단은 좀 먼저 생각해보고 1, 2, 3, 4번에 그거 있는 거를 나중에 보는 형식으로 이 문제는 풀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28번을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괄호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는 작업이 뭐냐면 쓰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51번이나 쓰기 51번이나 52번의 쓰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의미로 여러분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이 괄호에 무엇이 들어갈까를 여기 1, 2, 3, 4번 없는데 미리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31번 다음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28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새해에 세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때문이다.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라는 새해 결심이 한 주 단위가 되면 라면 안 먹기, 채소 챙겨 먹기처럼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횟수가 늘어 한 해의 목표에 가까워진다. 52번이랑 좀 비슷하죠, 쓰기? 이게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읽기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때문이다 라는 것 때문에 여기가 문장이 나오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해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냐면 한 주 단위로 세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 주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왜 좋은지 이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 이게 이제 새해의 목표죠. 그런데 이제 한 주 단위의 목표는 이런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구체적인 계획.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문장씩 한번 볼까요? 네. 새해에 세운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다 아시겠어요? 네, 새해, New Year, 목표, goal, 효과적이다, 이루다, 한 주, a week 단위로, 유닛 단위를 한 주 계획을 세우다. 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목표, goal, 그래서 목표를 세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effectively 이루다. 단위, 한 주 단위, a week 그냥. 그 다음 계획을 세우다. 그래서 새해에 New Year, 그러니까 새해에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뭐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weekly base, 그러니까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죠. 예는 조금 이따 나오는군요. 주마다, 아까 week, 주마다 make a plan,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세우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뭐 하기 때문이다. be due to, owing to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뭐가 뭐 좋기 때문이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블랭크, 이 괄호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네, 잘 생각해 보면서 다음 문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라는 새해 결심이 한 주 단위가 아까 week unit 이렇게 했죠. 베이시스 뭐 이렇게 되면 라면 안 먹기, 네, 로 라면 안 먹어. 채소 챙겨 먹기. 베지터블 그래서 먹는다.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이다. 이게 무엇일까? 아이고 잘못 나왔네요. 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다 하면 develop healthy eating habits. 그래서 여기 보면 growing healthy eating habits.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 habit 하면 습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eating habits 하니까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심, decision, resolution. 그래서 a New Year's resolution.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항상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아까 건강한 식습관, eating habit을 갖자라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면 이것을 week, 그러니까 그 한 주의 계획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디테일한 플래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다 이게 구체적이다. 그래서 반대는 abstract 그래가지고 추상적이다.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Growing healthy eating habit 이런 게 추상적인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 이렇게 하면 no 라면 안 먹자. 그 다음에 eat vegetable 그래서 채소를 먹자. 그래서 챙겨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한국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갖추다. 그래서 take 아니면 have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산 챙겨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소를 먹다 이렇게 그냥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eat vegetables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추상적인 건강한 식습관 기르기라는 그런 추상적인 계획이 한 주 단위로 잘라서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조금 더 구체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횟수가 늘어 한 해의 목표에 가까워진다. 좀 더 클로즈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바꾸면 계획을 세우면 그래서 작은 목표, small goal을 이제 achieve 하는 것이 그런 횟수가 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increase the number of times. 그래서 횟수가 늘다, 목표를 달성하다. 그래서 증가합니다. Small goals achieved. 그래서 작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늘어나면 좀 더 아까 새해의 목표에 좀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세우지 말고 달성할 수 있는 계획들을 계속 한번 아까 라면 먹지 말자.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먹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라면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 먹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뭐뭐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까 힌트는 구체적이라는 표현. 그래서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셨나요? 뭐가 나오나요? 네. 괄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 주마다 계획을 세우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가 생각한 답인데 그러면 한번 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쓰기에는 그냥 이런 거 될 것 같아.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거고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해의 목표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정답이 보이시나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을 풀어봤고요. 네, 그럼 29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무지개. 무지개 아시나요? 네, 레인보우. 그래서 무지개에 대한 내용. 요즘엔 무지개 보기 힘든데 한번 볼까요? 무지개는 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비가 그친 직후 해가 뜰 때 무지개가 잘 생긴다. 이때 이렇게 블랭크 뭐뭐하지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공기에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섞이면 물방울들이 먼지 주위로 모여 빛이 통과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통과하다, 굴절되다,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 29번 문제입니다. 그럼 한 문장씩 볼게요. 무지개는 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할 때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금 쉬운 말로 쓰면 좋겠지만 쉬운 말들이 나오지 않는 게 읽기 문제의 뒤편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알겠어. 무지개. 빛, 라이트, 그죠? 공기, 에어. 물방울, 워터 드롭. 그래서 물방울이 통과하다, 패스. 물방울이 통과하다, 그럴 때 굴절되다, reflected, 커브, 굴절되어 이렇게 똑바르지 않고 굴절되어 나타나는 페노미넌, 현상이다. 무지개가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레인보우가 어떤 현상입니다. 발생하는 빛이 그죠? 공기 중에 물방울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지개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친 직후 해가 뜰 때 무지개가 잘 생긴다. 이 말은 조금 괜찮나요? 비가 그치다. 직후는 바로 after. 그죠? 해가 뜨다. 무지개가 잘 생기다. 네, 그래서 비가 그치다. 비가 내리다의 반대죠. 비가 내리다, 비가 그치다. 그래서 stop rain. 그래서 해가 뜨다, sunrise. 반대는 해가 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생기다, happen, occur. 이렇게 무지개가 생긴다. 그래서 언제 그 무지개가 생기냐면 비가 그치고요. 네, 비가 그치고 해가 뜰 때. 그죠? 레인보우가 무지개가 좋다라는 거죠. 잘 생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 이때 우리가 않다, not이라는 의미죠. 뭐뭐하지 않다 이 문법입니다. 뭐뭐하지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거는 별로 괜찮죠? It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make a rainbow,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 없이는 이 시기에 뭐뭐가 없이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뭐가 이 블랭크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문장 들어갑니다. 조금 어려웠죠? 공기에 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섞이면 물방울들이 먼지 주위로 모여 빛이 통과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공기, 먼지, 오염물질, 아까 물방울은 있었고요. 뭘까요? 그래서 먼지는 dust, 그래서 pollutant, 오염물질, 먼지가, 그러니까 그 오염물질의 한 종류로 먼지를 보는 거죠. 이것이 게더 모이면 무엇을 block,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오염물질이, 그죠? 오염물질이 뭐와 같은 그 먼지와 같은 오염물질들이 공기에 있으면 섞이면 그 워터드랍, 아까 물방울이 모이는 거죠. 모여서 이제 빛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야, 그죠? 오염물질 같은 것이 없고 깨끗한 환경일 때 무지개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다 읽었죠? 네, 이렇게. 그러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뭐뭐 하지 않으면 아까 오염물질들이 여기에 있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공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공기가 not clean, 깨끗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around, 주변, 이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문법 뭐뭐하지 않다, not의 의미, not, 그렇게 했는데 한번 문제를 볼까요? 이렇게 해가 뜨다, 해가 뜨지 않으면, 비가 그치다, 비가 그치지 않으면, 빛이 약하다, 약하지 않으면, 공기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으면, 나오나요? 아까 비슷한 말 있었죠?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까 깨끗하지 않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섞이면 무지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29번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중간 왔죠? 네, 30번으로 넘어갈까요? 조금 더 어려운.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토픽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은 한국의 신문 기사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볼까요? 취재 경계선은 취재가 과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화제의 인물에게 몰려들 경우 사고가 발생해 취재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라인, 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서 취재하지는 합의를 본 것이다. 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론계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땡땡 뭐뭐하는 순간, 뭐만 그 순간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하다, 취재 경계선. 요게 핵심 메시지죠. 볼까요? 뭔지, 취재 경계선이 뭔지. 그래서 취재하다, 우리가 그 get the news, 이런 식으로 get the news materials cover, 이렇게 취재하다, 취재. 경계선은 어떤 라인, border line, boundary line, 이 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 그어 놓는 거, 이걸 취재 경계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빨간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선을 좀 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가까이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오버힛, 과열되다. 그래서 불상사,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unfortunate, 그죠? 그러니까 불행한 그런 액시던트, 사고를, 사고, 액시던트 하면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prevent, 그래서 설정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coverage boundary, 그래서 취재 경계선이 설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예방하기 위해서. 네. 과열된 취재 경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나쁜 그런 사건들,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재 경계선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취재 경계선이 무엇인지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 리포터가 화제의 인물에게 몰려들다 사고가 발생해 취재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리포터들이, crowds of reporters가 화제의 인물, someone in the new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취재를 하는 인물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당사자, 그 사람들. 그래서 취재진이 몰려들다, 크라우드 몰려들 때 이제 망칠 수 있다, ruin, 망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백 명의 그 취재진이 플럭 몰려드는 경우, 이 사람한테, 화제의 인물에게 몰려들었을 때 어떤 원인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취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취재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서 취재하자는 합의를 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draw a line,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고 agreement, 네, agree 그렇게 동의한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선을 그어놓는 것, 그 다음에 그 바깥에서 취재하는 것을 그렇게 합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언론계가 이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뭐하는 순간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make something into a law.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계가 the media, 그런 the press, the media, 언론계가 원활한 보도, 그래서 아까 원활하다, smooth report, smoothly, report smoothly, 이렇게 커버 smoothly, 그래서 원활하게 보도하다. 그래서 이게 by law, 그러니까 법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어도 미디어 커뮤니티라고 써있는 언론계를 미디어 커뮤니티가 to keep 이 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원활한 보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순간, 뭐뭐 하는 순간 이것이 이제 보도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 순간, 이 선이 어떤 순간이 될까요? 어떤 순간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취재 경계선을 이렇게 계속 세우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이 선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 붕괴되다, 무너지다, 이러는 순간 원활한 보도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취재 경계선이 그래서 무너지는 순간 아니면 이 선을 넘어오는 순간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막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취재 정보를 공유하다. 네, 취재 경계선이 무너지다. 이거 거의 비슷하게 맞췄죠. 취재 내용을 잘못 해석하다. 네, 취재 경계선이 새로 설정되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reak, 무너지다. 이 뉴스라인, 그러니까 취재 경계선이 무너지다. 여기는 뉴스라인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30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좀 생각해보고 문제를 보고 다시 맞춰보는 그 과정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31번 문제입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가 생겼다.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종합병원, 제너럴 하스피털이라고 하는 2차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뭐뭐 하도록 만든 것이다. 뭐뭐 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약을 동네 의원, 지금 비교를 한 거예요.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 네,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조금 싸지만, 그죠? 종합병원에 가면 더 비싸게 만든 그런 그런 제도,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병원의 규모, 사이즈, 이거에 따라서 개인, 인디비주얼, 개인의 반대는 단체.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다, 숄더 베어. 그래서 개인이 돈을 내는, 그죠? 약값, 프라이스 오브 메디슨, 약값을 다르게 하다, different, 다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의존해서 하스피틀의 그 병원의 사이즈,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요. 개인이 지불하는 그 약값을 different amount of medicine, 약값을 다르게 지불하는 그런 개인이 약값을 다르게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다. 이렇게 뭐에 따라서
그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병원 사이즈에 따라서 다 그렇게 다르게 약값을 다르게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감기 우리가 감기에 걸리다 이런 표현 쓰죠. catch a cold. 그래서 감기 cold 비교적 라이트 그런 병에 일리스 이런 거에 걸렸을 때는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감기는 오타예요. cold예요. 감기에서 relatively 비교적 가벼운 병, lightly illness, 병에 걸리다. 그래서 가벼운 catch a slight illness, 가벼운 병에 걸리다. 그다음 종합병원. 우린 종합병원, 제너럴 하스피털, 이렇게. 그래서 진료를 받다, receive treatment. 진료를 받으면 뭐뭐 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병. 뭐처럼 감기처럼.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 제너럴 호스피털에 가면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하도록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돈을 많이 내도록 진료비를 많이 내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같은 약을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 개인 병원, 동네 의원, 아까는 로컬 하스피털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병원,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주변에 있는 병원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동네 의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처방전, 프리스크립션,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약인데, 그것을 동네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가져가면 조금 더 약값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페이션트, 환자들이 아까 진료를 받다, 어떻게 됐죠? 요런 말. 어디 갔어? 진료에 대한 믿다. 신뢰는 믿다. belief, confidence, 그래서 trust. 그래서 신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 몰리다. 그런 현상, 피노미넌, 그것을 줄이다, reduce, decrease. 그래서 우리가 늘리다, 줄이다, 이런 거, 그런 현상을 줄이는 걸로 예상된다. 그렇게 봅시죠. 그래서 그 환자 수가 어디에 이제 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들이 이제 조금 줄 거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그죠? 환자들 진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종합병원, 큰 병원 가면 더 좋겠지라고 그렇게 몰리는 것을 좀 줄일 거라고 생각된다라는 거죠. 왜? 비싸니까. 종합병원은 비싸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뭐뭐 하도록, 문법은 뭐뭐 하게, 약값이 더 나오도록,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이 더 나오도록, 아니면 진료비를 더 부담하도록, 이런 식의 답을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럼 한번 문제를 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환자가 약값을 조금 더 내게, 많이 돈 말이죠. 개인이 약값을 비교할 수 있게, 컴페어, 비교하다. 병원에서 병원비를 올리지 못하게, 병원비의 일부를 병원에서 지원하게. 정답은 보이시나요? 1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게, 더 모어. 그래서 조금 더 내게 만든 그런 시스템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비교적 가벼운 증상, 감기와 같은 것은 동네 의원으로 가고, 조금 더 이제 힘든
조금 더 처리가 힘든 그런 것은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28번, 31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괄호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보시면 쓰기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그 뒤에 이게 이제 25번 이렇게 뒤로 갈수록 단어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데요. 저도 영어가 어려운데 한국어로 하시는 분들 또 어렵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단어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